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늦은 시간이라서 제가 소리를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그리고 우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상물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이 대상물들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흘러가고는 있는데 시간, 공간, 대상물이 서로 간에 이게 관계를 맺어 가지고 어떤 사실이라는 어떤 실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부터 제가 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냐면 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대상물이죠. 그리고 이 대상물이 언제 지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지어져서 그리고 그때 어떤 분들이 입점해서 또는 소유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이 건물을 공동체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보면 항상 우리가 관리단 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그 관리단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음 소유주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을 조직 구성해야 된다는 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용 부분을 보존, 관리해 나갈 때 또 변경한다든지 또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유자분들께 모든 이런 사실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도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 관리단에 계신 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인이라는 존재는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업체에 대한 어떤 업무 보고 사항을 소유주 그리고 관리위원회에 모두 다 알려줘야 되고 우선적으로 알려줘야 될 것은 소유주 입점주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상임기관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을 할 때 좀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의 의결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전국 각지에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은 관리인이라는 존재, 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관리인이 선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관리단 회장, 관리단 대표 이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리단 대표나 관리단 회장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관리인이라는 이 존재 있죠. 관리인이라는 이 존재는 여러분들께서 어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이 관리업체를 통제 감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소유주분들과 관리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다 알려주는 이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단 대표, 뭐 관리단 회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위 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합 건물 많은 곳에서는
관리단 그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관리단 뭐 대표 이러면서 회장이냐, 관리위원회를 갖다가 하위 기관으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법에서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항이고, 관리위원회에서도 집합건물법에 좀 따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 심의 의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감사님께서는 어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단위로 분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살펴보도록 해야 되고요. 뭐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감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해야 될 권한은 뭐냐면, 그 회계 감사도 당연히 해야 돼.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업무 이행 감찰도 하는 겁니다. 둘 다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보면 지금 감사 기관에서 감찰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제 앉아 좀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어느 곳의 건물에는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멘토님, 저희 건물은 상가하고 그 주거용 아파트하고 별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상복합이죠, 일종의. 그런데 음 그 주거용 아파트 그 건물 밑에 지하에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고 그 건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건물 따로 있고 주차장도 따로 돼 있고, 상가도 상가 건물 따로 있고 주차장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체 관리단인데 "일부 공용 관리단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가능한 겁니다, 일부 공용 관리단은.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 공용 관리단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거용 우리 오피스텔에서 상가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20 층에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그 그 20 층에 있는 호실에 있는 어떤 소유자분들이 그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쪽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시려고 하면 주거용과 상가 전체 관리단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전체 관리단의 관리인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거기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체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상관없어요. 전체 관리단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상가 측에 있는 또 지분권만큼 관리위원님들 를 선출하고, 또 주거용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위원님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선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또 하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가지지 않은데 엉뚱한 분들한테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자체만큼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꼭 제가 당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어디든지 간에 어떤 밴드든 카페 모든 자료를 공개하시라고 했습니다. 공개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분계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다 공개하시라고요. 다 공개하고 매달 거기에 따른 또 재무제표도 별도로 다 올리고요. 그래야 소유자 입점주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분들 중 회계사분들도 있고 세무사분들도 있고 음? 그쪽 어떤 분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다 올려주면 거기서 혹시 그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어때 또는 그 관리업체든 하다 보면 약간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감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전문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개가 기본 원칙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건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집합 건물은 건물하고 토지랑 같이 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또 한 자 오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그 특히 이게 호텔에서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호텔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호텔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특히 호텔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주도든 어떤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느 곳이든 있잖아요. 어떤 좋은 위치, 응? 관광단지 중에서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해서 분양사들이 분양을 그때 할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보통 이렇게 그 분양사들이 이렇게 분양을 할 때 건물을 짓기 전에 보통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이 가문이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모델링을 내가 샘플링을 몇 개 보여주지 않습니까?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해 가지고 그 호텔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익 구조를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쪽에서 제시하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믿지 말고 진행하시라는 거 우선은 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일단은 단정을 내리시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최악의 상황 말씀드릴게요. 건물을 이렇게 거의 다 지었는데 건물을 거의 다 짓고 난 다음에 시행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돈이 없어서 그 시공사한테 맡겼는데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하청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그 하청 준 그 협력업체라죠 요즘은. 협력업체들이 그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돼 버리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있죠. 소유자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영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유치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법적인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요, 여러분들. 그 뭐 하청업체면 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조건들이 뭐 있는데 그거는 결련성에서 어떻느냐 하는 건 차후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공사도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고 시행사가 어떤 시행사인지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유치권 행사하고 이러다 보면 그 다들 소유자분들이 예? 어쩔 수 없이 소유자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하고 또 돈은 돈대로 모아서 그 인도 단행이라든지 태거 단행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건물 등에 대해서 있죠. 건물 등에 대해서 이게 뭐 철거한다든지 건물 등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게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고도의 소명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한 경우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본안 소속까지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차의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건물은 지어져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시행사 운영사가 돈이 없어 가지고 그 건물을 정지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잘 운영하는데 그 시운영사가 도둑질을 많이 해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걸 퇴출시키고 이 새로운 운영사를 데리고 왔는데 또 그 운영사가 도둑질을 많이 해 먹고 해서 다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는 볼 때는 우리들이 보면 세상이 이렇게 도시화가 되고 이렇게 경제가 아주 좋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우리 과거에 우리 농촌에 보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 있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품앗이도 하고 좀 이런 문화가 인제 사라진 것 같아요. 남이 죽든 말든 우리는 그냥 '내 것만 챙기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단을 조직 구성했어도 자기 것 챙기고 특정한 운영사 데리고 와서 공용 부분 전부 다 사용하게 하고 특정 운영사는 사용 못하게 해 가지고 공용 부분을 사용하면 빠사쁘고 데스크 프런트를 사용 못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누구나 다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용 부분을 우리 그 소유자분들한테 모두 알려드려서 관리단 조직 구성되면 그 부분을 완전 임대를 줘서 있죠. 일정한 부분 그걸 수익 구조로 가져가서 그 수익 구조를 관리비로 탕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잡수입을 차후에 예치금으로 넣는다. 그 장기수선 충분금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건물에 필요한 곳에 수선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지을 때가 있죠. 필요한 곳에 짓는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익을 못 보게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볼 때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무지와 무식은 차이가 뭐냐면 무지는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래 뭔지 모른다는 거고 무식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실들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는 옳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 추진하는 사람을 무식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나 젊으나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있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은 거기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업체는
건물 보존 관리를 잘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파트를 좀 오랫동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집합 건물에 관련돼서 건물을 많이 했던 이공계 출신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법을 좀 알거든요 잘.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업체도 아파트를 많이 관리했던 이런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공개 입찰해서 선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좀 따를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집합 건물은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일 주일마다 있죠. 이것저것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제가 이게 하나하나를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있다고 했죠. 특히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게 법적인 부분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실제 사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악용해서 이용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시행사, 운영사 또는 그 관련된 앞잡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직접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에 그 통화를 해서 이렇게 만났거나 직접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제가 실제적인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여러모로 법적인 부분도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변호사는 여러분들 그 소송 대리인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략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변호사를 믿고 그냥 변호사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를 필요할 때 맡기지 않았고 제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전략을 구상하고 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꼭 염두에 두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 투자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분양사들이 막 이렇게 분양할 때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한 4-5 번, 7 한 많이 좀 정말 사고자 하더라도 한 몇 번 보시고 그렇게 계약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특약 사항을 별도로 넣어 주시고 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음 인간이 아마 살아가는데 한 100년 살까요, 우리가? 이게 100 년을 살아가는데 음 무엇이 중요한가? 단지 돈만 막 벌고 사람들한테 괴롭히고 돈으로 의시되면서 내 자동차가 페라리다. 또 아주 좋은 뭐 고가 자동차다. 집이 아주 어떤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해서 하면서 그것이 과연 인생에서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아닐 거잖아요. 단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길게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에 어떻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밖 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